공부를 하듯이 머리가 터져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방식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면접관 중심이 아니라 면접자 중심이다. 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지금 다 발표가 나고 있는데 면접에서 일배수 받기인데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어가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가 있는 지역이 아닌 지방직 면접은 딱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다시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평정표 5가지 요소, 2023년부터 바뀐다. 곧 공무원의 평정 요소도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2023년은 기존의 평정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나 다라마 이 부분 꼭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직 면접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중에서도 일배수 밖에 있는 분들이 딱 이만큼만 해라.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분명히 자기소개서에서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입직 후의 포부 이 정도가 가장 많은데요. 그것을 쓰시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공직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무 역량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 무엇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공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응대 능력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임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공직에 갔을 때 나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이 지원한 시의 군의 활용도가 높은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하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대한 예시는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 두 번째 지원 동기를 봅니다. 자기소개보다 지원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야만 하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기소개는 비슷할 겁니다. 공직을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얼마나 사회 경력이 많고 본인만의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공부만 오래 하셨다가 공직에 이번에 처음 면접으로 임하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나는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정리하십시오. 왜 어떠한 계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이런 초반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원한 지역, 전남, 경북, 경남 등등 이 지역을 왜 지원했는가? 단순히 내가 연고지라서 지원했다라고 하기보다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시와 그 군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다. 시와 군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초반 호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면접관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 직렬을 왜 선택했는지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내가 지원한 직렬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 향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면 완벽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지원한 시나 군에 왜 지원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정말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예비 공직자인데 성의 있게 기본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 지원한 시, 군의 역사,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지, 지리, 면적, 그리고 인구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인구가 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더 쪼개보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 이런 불균형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끔씩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 시를 나타내는 상징들, 시화, 시목, 시조, 시가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 중심의 동, 읍, 면이 어디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인구 증감 추이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꼭 보셔야 될 부분은 지역의 캐릭터, 마스코트를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 마스코트들을 활성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사항을 봅니다. 지원하신 그 지역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되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나가는 스타일은 전혀 이 지방직 면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이 부분을 먼저 꼭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길어봤자 15분 사이에 이 면접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공무원 면접입니다. 즉 어떤 땡땡을 아십니까?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질문류보다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키를 내가 쥐고 있도록 해준다. 면접관 중심이 아니라 면접자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듯이 머리가 터져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방식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필기 커트라인 쪽에 가까운 분들은 꼴등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강조를 드렸죠. 필기 1등인 분이 이번 면접을 보지 않으러 올 수도 있고요. 그 필기 1등 이 분들이 아니란 태도로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분들이 미흡을 받게 되면 전원 합격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다음 필기 준비를 하시는 군무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7급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시간 투자를 면접에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만 꼭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4번입니다. 나는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2023년 업무 계획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체크를 해 나가 보십시오. 올해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청과 군청에 각각 가보시면 없는 곳도 일부 있을 텐데 신년사 꼭 이 부분 체크하셔서 무엇을 언급했는가, 내가 지원한 그 지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을 꼭 보셔서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하는데 일치한 부분으로 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생활 편의 부분 마지막이죠. 내가 지원한 지역 내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이 생활 편의입니다. 그래서 신도심과 구도심 기준으로 각각 구분을 해보셔서 교통, 경제, 상권, 관광, 생활문화, 교육이나 문화생활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의 생활 편의가 얼마나 괜찮은가, 어떤 점이 좀 부족한가, 그래도 개인적인 소신을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을 때 결론,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부서와 업무는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지원한 직무가 하는 일은 다한 것 같다. 근데 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래도 정말 매력이 있다고 느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서와 업무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행정직 분들은 상당히 경쟁이 또 나름대로 지방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가 났던 전라남도만 봐도 다른 데는 다 일배수인데 일반 행정은 이렇게 경상남도도 일반 행정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일반 행정도 당연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편인데요. 물론 이렇게 울릉처럼 미달이 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만큼은 모든 지역에서의 경쟁이 다음과 같이 치열하다. 1.3배수다, 4배수다, 2배수다, 내가 지금 필기에 밀려있다, 많이 고민하시죠? 이번 영상을 반드시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문하고 느낀 점,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것보다 내가 발로 뛰면서 이런 성의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어필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경험류의 메인 소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돌려막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분들, 지금 제가 일배수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기 1등인 분들도 이 정도만 하면 절대 미흡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소재가 가장 중요한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조직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만든 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가장 강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려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했던 소재가 일단 중요합니다.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내가 다음과 같이 실현하고자 스스로 업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 딱 하나만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조직과 개인으로 나눠서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던 조직 내에서의 목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성과, 이런 부분이 나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점들이 다소 무리한 목표라고 다들 여겼지만 나는 꾸준히 이것을 계획 설정을 변경해 나가면서 결국 이루어냈다.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꼭 가지고 계십시오. 개인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맡은 업무 내에서 얼마나 내 스스로 목표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의 협업 능력과 개인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런 업무를 통해서 내가 공직에서 맡게 될 그 업무에 다음과 같은 적극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근거입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메인 소재가 설정이 되면 웬만한 면접 질문들은 다 돌려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이 부분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6번째로 공직에서 필요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민원인을 만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과 나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민원인들은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주로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과거 근거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의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과정 속에서의 보완점을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라인과 나의 사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상사를 포함한
민감한 동료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화합을 중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한 요구나 지시들이 있었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나는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조직 중심의 사고를 제시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근거를 들어서 나의 사고를 제시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무리한 상황이 나는 놓여진 적이 과거에 없지만 입직 후에 공직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겠습니다. 나의 기준점이 조직과 고객 중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볍게 보실 사항은 뭐가 있느냐? 지역 연관해서 전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특히 어느 지역이나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출산율 향상, 저출산 해소, 난임에 대한 문제 해소,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원한 지역 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출산 해소, 난임, MZ세대들의 잦은 퇴직, 고독사, 청년,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중장년층부터 시니어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약자를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겠구나, 이렇게 면접 준비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짧은 10분, 15분 면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정리된 것을 말하기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절대 미흡이 나올 일은 없다. 그리고 필기 점수가 뒤쪽에 커트라인 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면접에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싶은 분들이면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말하기 연습을 바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이 전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1시간만 컨설팅하는 과정도 있고, 자소서 첨삭부터 그리고 면접에서 이야기할 그 스크립트의 첨삭도 있고요, 모의 면접도 있고요, 다양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분이면 원데이 클래스도 좋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 컨설팅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각각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맞는 과정으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만 생각하십시오.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의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거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과정을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방직 분들을 위하여 꼭 이것만은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면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부터 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